여러분들은 개그맨 정영돈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개그 콘서트, 무한도전 등 당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프로그램들을 꼽으실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웃다 보면 어느새 배워가게 되는 채널 유튜브 제목 없음 TV를 통해 특유의 순발력과 입담으로 여전한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돈님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력,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개그맨이 되기 전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이력은 본인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만큼 의외지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 특이한 이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왜 삼성전자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청년이 어떻게 전혀 다른 길, 개그맨이라는 무대 위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 전환점 속에서 드러나는 사주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생시에 대한 해석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튜브 제목 없음 TV 사주 관상편을 보시면 정영돈님이 직접 본인의 출생시를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영돈님의 출생시를 오시로 보고 풀이한 글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시보다는 사시로 추정하여 오시 생일 때와 비교하며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영돈님은 을묘월 병자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월령, 즉 격으로 보면 인성격이 되는데요. 인성격이란 보통 학문과 자격증을 기반으로 사회성을 펼쳐나가는 명을 뜻합니다. 사시로 보면 개사시가 됩니다. 명조에서 시간의 개수는 관성, 곧 직장을 의미하며 육친으로는 자식을 뜻합니다. 시주의 천간에 개수가 관성으로 자리한 모습은 직장이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에 있음을 상징하는데요. 이는 실제로 부산을 떠나 경기도의 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과도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는 곧 병화일간이 수를 관성으로 쓰는 구조와도 상당히 부합합니다. 그리고 사화 속에는 경금이 암장되어 있으며 지장간의 중기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기란 그 별이 지닌 속뜻과 본질적인 의미를 가리키는데 12운성에서도 사화는 경금이 태어나는 자리, 곧 생지가 되므로 중기와 생지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화중금이라 할 수 있는 사화는 그 자체로 금화교역의 구조를 이루는 별입니다. 금화교역이란 화극금의 원리에 따라 금을 더욱 재련하고 정제한다는 뜻으로 이는 곧 고부가 가치 산업 전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개사시로 볼 때 자연스럽게 최첨단 기술 산업, 즉 삼성전자와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묘월생은 타고나는 성향이 천간으로 화를 보게 되면 현실을 넘어 이상세계를 지향하게 되고, 반대로 수를 보게 되면 도리어 안정적인 현실에 안주하려는 기운을 지니게 됩니다. 만약 대운이 역행하는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수로 흐르는 대운 속에서는 직장에 안주하며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게 되는데, 대운이 화로 흐르게 되면 단순히 안주하려 하지 않고 더 나은 이상세계를 향해 달려나가는 국면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정영돈님이 직장 생활을 접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사화대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사화대운은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찾아오는 대운으로 환경적인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오행에서 사화는 곧 자신의 뿌리인 록을 맞이하는 대운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록운을 맞게 되면 주도적인 성향이 강하게 발현됩니다. 이때 직장인이라면 남 밑에서 일하는 구조를 견디기 어려워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심리적으로 상사의 사소한 간섭조차 내 권리를 침해받는 듯한 피해의식으로 와닿기도 합니다. 작은 불편함도 홀대나 소외로 느껴지고 사사로운 의견 대립에도 자존심과 자존감이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요인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록 대운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세운에서도 록운이 겹쳐 도래할 때는 이러한 주도적인 성향은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혹은 10여 년 동안 성실히 직장을 다니다가도 결국 내려놓고 영업이나 사업 같은 독립적인 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곧 리더가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갑옷이라면 전형적인 무제사주가 됩니다. 금을 재성으로 쓰는 정영돈님의 사주 명식에서 금은 지장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자일간은 신금과 유금이 공망에 해당하므로 금은 실체 없이 기운으로만 머무는 전형적인 무제사주가 됩니다. 더구나 가을의 기운인 금은 반대편 계절에 속하는 봄, 즉 묘월에서는 더욱 여리고 미약한 형태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 즉 재성은 육친으로 곧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정영돈님의 배우자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내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묘월의 금은 순하고 약하며 이상적인 기운이므로 이는 곧 배우자의 모습으로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현실적이기보다는 착하고 부드럽고 섬세하며 다소 비현실적인 성향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갑옷이라면 연월일 시의 지지들이 오, 묘, 자, 오로 이루어져 모두 왕지의 오행들로만 구성되어집니다. 왕지란 그 하나의 글자 자체로도 도화의 별로 해석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시선을 끌고 남들에게 강렬히 어필할 수 있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즉 무대 위에서 빛나고 주목받는 힘을 말합니다. 또한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자신만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프로의 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지의 특성상 다른 지지와 원활한 소통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 이 모습은 남들에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며 교류가 쉽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고독한 기질을 드러내거나 타협보다는 독자적인 행보를 고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왕지는 프로의 별처럼 깊이 있는 전문성과 도화의 별처럼 남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이 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통의 한계로 인한 고독이 뒤따르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의 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평소 정영돈님을 관심있게 지켜보신 팬이라면 정영돈님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그림자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갑옷이라면 천간에 인성이 중중하여 심리적으로 의타심이 강한 성향이 자리하게 됩니다. 인성을 설계하고 견제해줄 금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인성이 지나치게 두드러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처럼 인성이 다자하면 남들이 알아서 나를 챙겨주겠지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스스로 나아가기보다는 남들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습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6월의 갑목은 제 계절인 왕성한 봄에 세상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갑목 본연의 특성인 돌발적이고 즉흥적이며 우두머리 기질을 선명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 역시 정영돈님에게서도 느껴지시나요? 팔자에 드러난 것은 삶에서도 중요한 인연으로 다루게 되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삶에서도 무심해지고 소홀히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 영원히 없다는 뜻 또한 아닙니다. 운에서 없는 것을 맞게 될 때는 또 채워지기도 합니다. 다만 큰 흐름에 대운에서 맞게 될 때와 작은 주기에 세운에서 맞게 될 때 그 인연이 머무는 깊이와 시간이 다를 뿐 없다고 끝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제사주라 해도 인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팔자에 드러난 것들에 비해 그 기운은 여리고 오래 지켜내는 힘이 다소 약할 뿐입니다. 묘월의 화는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으로 세상을 들이우며 만물을 자라게 하고 확장시키는 오행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묘월의 병화일간으로 태어난 정영돈님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자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사시로 보게 되면 사화 속에 암장된 경금은 재성으로 육친에서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갑옷이와는 달리 완전한 무제사주는 아닙니다. 사화는 병화일간의 록, 즉 정영돈님의 뿌리가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록 안에 배우자를 품은 모습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배우자를 관리하려 드는 성향으로
성향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은 그 또한 다 배우자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지의 자수는 관성으로 육친에서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자리인 일지에 자식의 별이 놓인 모습은 아내보다는 자식에게 더 마음을 기울이고 의지하게 되는 성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일지의 자수는 정관으로 집안의 질서를 세우고 전통적인 법도를 중시하는 기운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월주와 일주가 관인의 소통을 이루어 가장으로서의 위엄과 책임, 그리고 도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성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개사라는 구조는 자신의 뿌리인 사화가 자식을 뜻하는 개수를 떠받치고 있는 형태이기에 자식에 대한 애정이 유난히 깊고 남다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가보시와 개사시에 따른 사주의 흐름과 성향을 간략히 비교해보았습니다. 같은 명식이라도 태어난 시각에 따라 삶의 방향과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6년 병오년에는 정영돈님에게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까요? 그중 대표적인 흐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병오년에는 자신과 같은 오행인 병화를 만나게 됩니다. 육친으로는 천간의 비견, 지지에는 겁재운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개인의 힘을 넘어 자신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나 단체와 손을 잡게 되는 협업의 운기를 맞게 됩니다. 그로 인해 활동 무대는 한층 더 확장되며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단, 겁재운이 들어올 때는 심리적으로 조급해지고 서두르는 기운이 강해지므로 마음을 다스리고 주위를 세심히 살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오년에는 일지의 자수가 충을 맞게 됩니다. 이때는 주거지나 일터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며 곧 투자의 확대라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스튜디오를 새롭게 단장하거나 작업 환경을 정비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를 통해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소비와 지출 또한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계획적인 관리와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병오년에는 얼굴 부위의 치료나 시술, 그리고 방송이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해나 시시비비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서나 계약과 관련된 사안들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이 시기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나 행동이 생각지 못한 오해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영돈님의 대운수는 7으로 2024년 갑진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대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름의 기운을 지나 본격적인 가을의 기운으로 접어드는 시기, 즉 경신대운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는 곧 기미, 즉 화의 대운에서 금의 대운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팔자 속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금의 기운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주의 구조가 한층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는 흐름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경신대운은 균형 잡힌 통찰력과 내실을 강화하는 시기로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토대로 자신의 브랜드와 회사를 세우고 경영과 기획의 영역으로 활동의 외연을 넓혀가는 본격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제목 없음 TV는 이러한 근대운의 방향성과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콘텐츠 브랜드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창작자이자 기획자로서의 정영돈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굳혀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인생은 말년이 좋아야 한다고 하지요. 정영돈님의 팔자는 목의 기운을 참 잘 쓰는 구조입니다. 목이란 시작과 새로움을 상징하는 오행이지요. 57세가 되는 2034년 갑인년에 금중의 금, 신유대운을 맞게 됩니다. 대운의 시작과 세운의 출발점이 맞물리는 이 시기는 심리적으로도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목의 기운이 시작되는 2034년 갑인년을 맞아 정영돈님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는 전례 없던 참신함과 기발함으로 독창적인 창작의 흐름을 열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신유대운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지만 정영돈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기로 빛나는 시기이며 그동안 걸어온 여정이 빛나는 업적과 큰 결실로 이어지는 대운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같은 부산 출신의 코미디계의 대부 이경규님을 뛰어넘는 업적을 기대해봅니다. 정영돈 화이팅!